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과 수사를 경찰에 맡겨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김다운은 그러나 살해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가에서 19살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여대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정신병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고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180도 말을 바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감쌌습니다. 영유아들이 먹는 분유는 국산이 수입 제품보다 영양성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산 제품 6종류와 수입 제품 6종류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수사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세 번째 하는 수사입니다. 검찰은 수사 방식과 수사 주체를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검찰 고위직이 건설업자와 어울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도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와서 수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유죄 입증이란 숙제가 더 커졌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이 회수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받아야 할 수사 권고 근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권고 대상이 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적용도 녹록치 않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2004년 이후 1억 원을 받았거나 2009년 이후 3천만 원 이상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이 건너갔는지와 함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간부 출신인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을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당장 수사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문제가 됐던 6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곽 의원은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 대통령 따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꺼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문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딸 부부의 구기동 빌라 매각 경위,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의 편의 제공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내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나눈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야당 의원을 희생양 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 한다며 모든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특검합시다.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많은 의혹들에 대한 사건도 같이 특검합시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곽 의원과 함께 수사 관여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대표는
SNS를 통해 실체 없는 거짓 선동이 난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재수사 권고 대상이 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중희 6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그 역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나한테 전화 한 통 걸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전 비서관은 재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된 걸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킨 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김학배 당시 수사국장이 카운터파트였다며 김 수사국장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첩보를 보고하러 청와대에 온 건 차관 내정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전 비서관이 국가수에 감찰 반원을 보내 동영상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감찰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가수 감식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김학의 당시 차관에게 사직서를 받고 끝난 일이란 겁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김학의 재수사에 반발한 청와대 출신 두 사람의 소식 보도했습니다만 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서운함을 호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인데요. 조 의원이 왜 서운했던 것인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김학의 전 차관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인사검증 문제까지 엮으면 민주당의 스텝이 꼬인다며 자신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인사검증을 문제 삼으면 담당자였던 조 의원까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정부 인사에 부실한 검증을 질타했습니다. 부실 검증했다면 무능에 책임져야 하고 알고도 덮을 수밖에 없는 윗선 때문이라면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당시 수사 외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당시 사정당국의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비판 대상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은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학의 전 차관이 세 번째 수사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딱 시간을 6년 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13일 청와대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5일 김 전 차관이 공식으로 임명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김학의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은 이보다 3개월 앞선 2012년 12월부터 돌았습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차관직에 오르지만 취임 6일 만인 3월 21일 김 전 차관은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결국 자진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영상이라 하면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월 달, 6년 전 3월을 주목한 이유,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첩보를 언제 보고했냐를 두고 사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또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찰의 기억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는요, 2013년 3월에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 사실을 청와대에 구두나 서면 등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김 전 차관 내정을 발표한 날 오후 5시에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보고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기억은 조금 다릅니다. 네. 조응천 비서관은 검찰이 내사가 없다라고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 내정 발표 날에 경찰이 방금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사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뒤늦게 알려줘놓고 미리미리 보고한 것처럼 말한다는 게 검찰 출신의 청와대 근무자의 얘기인데 경찰은 생각이 좀 다르죠. 자, 그렇다면 부당한 인사까지 우린 당했다. 역시 경찰의 하소연입니다. 청와대가 뭘 했다는 뜻입니까? 네, 김 전 차관의 자진 사퇴가 있었던 날, 그리고 나서 보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뤄진 경찰의 인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 1, 2인자가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교체되게 된 것인데요. 네. 당시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과 또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각각 울산지방청장으로 전보되고 또 경찰대학교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완전히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인데 이 경찰 내부에서도 아주 이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소문이 돌았다. 차관 임명은 강행됐다. 경찰이 뭘 하는 듯 했으나 전부 다 인사로 흩어졌다. 이런 주장을 경찰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리해 보이는 인사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 말의 힌트는 아무래도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의 말을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소문을 보고서로 당시 만들어서 올리자 김 전 차관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없는 사실을 들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청와대 윗선에게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또 육군 대령이었던 김 전 차관의 아버지가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온 두 사람의 인연이 결국에는 잘못된 인사와 또 수사 외압을 낳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된 조응천 당시 비서관의 주장. 선대부터 알았던 인연 때문에 뭔가가 잘못 꼬였을 것이다. 그런 건데요. 자, 오늘 법무부 대검찰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가명으로 도착한 편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김 전 차관을 험지에 빠지게 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매일 술을 먹었고 또 윤중천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김갑배 변호사와 사법시험 동기여서 그런지 의심스럽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이라는 인물 기억하십니까? 이 씨는 불법을 무마받는 대가로 경찰에 정기 상납을 하다가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됐죠. 그 바람에 강남경찰서 간부 3분의 2가 한꺼번에 교체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이런 유착 고리 때문에 제2의 이경백으로 불립니다. 그의 혐의들을 조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클럽 아레나에서 160억 원대 탈세를 주도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놓고 클럽 아레나를 실소유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경찰 진술에서 자신은 아레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탈세에 대해서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레나랑 관련 없다고 한다고요. 관여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강남 유흥업계에선 강 씨는 이른바 유흥 황제로 통합니다. 클럽 웨이터 일로 업계에 발을 들였지만 지금은 강남 최대 클럽 아레나 말고도 16개 유흥업소에 명의만 사장을 앉혀놓고 뒤에서 운영해온 큰손으로 불려왔습니다. 수수료 좀 갖고 상해갖고 있기 힘든데 바지 사장 다 세워놓고 하는 사람이죠. 강 씨 사업이 빠르게 확장한 비결로는 인맥을 적극 동원하는 사업 방식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씨가 재력가들을 업소로 불러 접대한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쌓은 인맥을 다시 사업 확장에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강 씨 소유로 알려진 유흥업소들의 소유 관계와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클럽 아레나에서 160억 원대 탈세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수사팀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가 현직 경찰에게 로비를 하는 통로로 전직 경찰을 포섭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클럽 아레나의 금품 로비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인물은 아레나 정보문 이모 씨입니다. 아레나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가 단속권을 가진 구청과 소방서 등지에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로비 대상에 경찰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가 현직 경찰 등에게 로비를 할 통로로 전직 경찰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경찰 관계자는 아레나에 식품을 납품하는 이 씨의 업체도 로비를 맡은 이 씨의 수입을 챙겨주려고 강 씨가 차려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현직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걸로 보이는 전직 경찰의 신원도 확인 중입니다. 탈세 의혹에서 시작한 아레나 수사가 전방위 로비와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은 이를 전담할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가수 승리는 오늘 5번째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편 정준영은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유치장 안에서 만화책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이 5번째 소환 조사로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과 관련해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와 관련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필요한 경우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승리는 해외 프로축구 구단주 딸 일행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구속된 정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성들과 사실과 다르게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들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사과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는 유치장에서 만화책 등을 읽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시도했는데요. 반말투로 돈을 줄 테니 봐달라고 했다는군요.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자신을 추격하던 단속 경찰관을 단둘이 맞닥뜨리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단속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반말투로 200만 원 줄게 좀 봐줘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최 씨의 뇌물 공여 시도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체포해 파출소로 연행했습니다. 금품 얼마 주셨어요? 그런데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최 씨가 연예인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연예인 등이 연루된 사건은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보고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이 누락된 겁니다. 파출소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용산경찰서 수사관은 최 씨가 무직이라고 해 연예인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보고되지 않은 배경에 청탁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통했던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입니다. 피의자 김다운은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범죄 계획의 일부는 세웠지만 내가 살인만큼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나서는 김다운.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와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제가 책임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조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8년 3월경부터 피해자 주거지 외부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1년여 전부터 이희진 씨 투자 사기 피해자를 접촉해 이 씨 부모의 정보를 알아낸 뒤 위치 추적기까지 동원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했던 겁니다. 특히 김다운은 살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표백제까지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 직전 김다운이 표백제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경찰이 김다운의 입을 열게 하는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다운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인터폴과 공조해 달아난 중국 동포 3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김다운은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다음 이희진 씨의 남동생도 노렸습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중고로 판 돈이죠. 20억 원 가운데 그 15억 원을 남동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흥신소 직원에게 납치한 뒤 묶어만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파란색 점퍼 차림의 김다운이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자 뒤로 한 남성이 지나칩니다. 잠시 후 체포 장면을 보고는 눈치를 보다 사라집니다. 김다운이 접촉했던 흥신소 직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다운은 체포 직전 흥신소 직원을 만나 차량 대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가진 이희진 씨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할 때 중국 동포들을 고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연락온 중국 국적 공범 3명을 고용하여 이번엔 흥신소 직원에게 이 씨 동생의 납치 등을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이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이희진 씨 동생을 납치해 밧줄로 묶어달라는 게 김다운의 요구였다. 김다운이 체포된 날 착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다운은 흥신소 6, 7곳에 접촉해 납치와 살인이 가능한 곳을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다운이 이희진 씨의 동생을 한 음식점으로 불러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도 범행 전 얼굴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8시 좀 넘어서 9시 좀 안 돼서 바로 만났어요. 경찰은 김다운에게 강도 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의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대 남성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커피숍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허겁지겁 뛰쳐나온 사람들. 크게 놀란 듯 연신 안을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부산의 한 대학교 근처 커피숍 2층에서 19살 이모 씨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당시 매장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난데없는 흉기 난동에 다급히 대피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리 지르신 분도 있었고 바로 옆이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장사하고 있을 거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씨는 이후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이 있었다며 일대를 배회하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남들이 이제 비웃고 이제 무시한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이 생겼다는 거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강릉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10대 남녀 5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의 명의만 있으면 10대들도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소형 SUV 차량이 뒤집힌 채 바닷속에 잠겨 있고 해경 잠수부들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강릉시 한 해안도로 근처 바다에 차량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 바퀴가 하늘을 보고 2개가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있을 것이니 신고를 하자 이래서 소방과 해경은 차 안에서 남녀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역 출신 19살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굽어진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유명 카시어링 업체 렌터카로 만 21살 이상, 면허 취득 1년이 넘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숨진 10대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만 있으면 대면하지 않고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시어링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계정을 만들 때만 핸드폰 인증이 되게 돼 있는 거고 사실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카시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강인, 이승우, 백승호의 공통점은 어릴 적 유학을 떠나 우리나라 축구 유망주가 됐다는 점이죠. 이들을 목표로 유학길에 오른 유소년 선수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축구 유학원들이 고소당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귀국한 15살 신모군과 16살 최모군. 두 선수는 1년 전 스페인 명문 프로축구 산하팀에서 선수로 뛸 수 있다는 유학원의 제안에 2천만 원 넘는 돈을 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받는 곳은 스페인 한 동네 이름을 딴 구부리그 아마추어 축구팀이었습니다. 저학년수준 그냥 취미반 축구들처럼 훈련하니까 너무 수준 이하여가지고 뭘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스페인에선 입단 시험도 받지 못했습니다. 테스트를 본 적이 없어서 유학원에서 연결해준 친구였어요. 국제축구연맹 규정상 만 18세 미만 선수이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프로축구팀도 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유학원은 1,000만 원만 내면 부모 없이도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수 등록하는 거는 저희 노하우예요. 어린애들을 뽑는 이유가 저희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뽑는 거예요. 결국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유학원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학원 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에 북한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평소 생각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청문회를 넘기려는 위장 답변 아니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천안함 북침 9주기를 맞아 추모묵념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지만 청문회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2008년 박광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피격 사건을 통과 의례라고 표현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극적 사건이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막말을 올린 데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일했다 해가지고 씹다 버린 껌이라고 했어요. 김종인 대표가 영입한 진영 행정안전부 후보자도 씹다 버린 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통과를 위한 말바꾸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잠깐 소신을 위장했다가 장관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마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의 생각은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계속 몰아세웠지만 이거야말로 저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당은 감쌌습니다. 7가지 가운데 어디 한 군데도 해당이 안 되는 깨끗한 후보로구나. 이렇게 통일부 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 의혹 앞에 두 후보자는 죄송하다,
안일했다, 간과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위장전입 9차례, 증여세 탈루, 소득신고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또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자는 각각 2억 원과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두 딸의 고액 예금에 대해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시절 받은 업무추진비 6,500만 원에 대한 소득 미신고 부분도 뒤늦게 탈세를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바로 전날 내셨어요. 정말 내기 싫은 거를 마지막에 내신 것 같아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4차례에 달하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장남의 해수부 유관기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국정농단이 있었던 시기였고 청와대의 영향력은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루던 검찰은 제동에 걸렸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불려나왔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6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직권남용 혐의와 후임자로 문재인 정부 추천 인사를 안치려 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박정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못마땅한 분위기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표적 감사와 사표 압박은 단순한 인사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신미숙 대통령 균형인사 비서관도 소환해 청와대 윗선 수사에 나서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공기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프리미엄 가전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소비 트렌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제가 사고 싶은 걸 사고 값싼 것보다 만족이 좀 커다고 생각을 해서 전혀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실제 한 백화점의 프리미엄 가전기기 판매 증가율은 2016년 11.9%에서 지난해 20%대까지 올랐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찾고 물결 같은 것도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고요. 프리미엄급 냉장고 중 하나입니다. 냉장고 안 보여줘. 무엇이 있는지 냉장실을 둘러보세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에어컨 뒷면 필터들을 자동으로 청소하는 프리미엄 에어컨도 등장했습니다. 세척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체 필요 없이 10년 동안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에어컨 기기 하나에 난방과 공기청정기, 제습과 가습 기능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가 음향 기기도 풍성한 음질에 만족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상의 변화가 가전기기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떤 분유를 먹일지 엄마들 고민이 큰데요. 수입 분유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영양 성분 함량은 국산 분유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쪽에 진열된 분유 제품들. 종류가 많아 영양분을 따져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분유 6개 종과 수입 6개 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8가지 성분 중 탄수화물, 단백질 등 5개 항목은 국내 제품이 더 높았고 칼슘과 이는 수입산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유통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도 국산은 평균 63개 종을 제공한 반면 수입은 45개 종에 그쳤습니다. 수입 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 국내 분유가 수입 분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산 분유의 경우 칼슘 함량이 기준치를 넘어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강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셀레늄의 경우 표기된 함량의 370%가 넘게 함유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영유아에게 유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표시된 함량 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유럽연합처럼 분유에 DHA 첨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의 계절을 맞아 마스크 제조사엔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생산체제에 들어간 마스크 공장에 박수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 겹의 얇은 필터가 포개진 뒤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양 끝에 구멍이 뚫리고 마스크 모양으로 찍혀서 나옵니다. 구멍에 고무줄을 끼우면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마스크가 포장되는 곳입니다. 주물량이 쇄도하면서 지난달부터 24시간 공장을 풀로 가동 중인데요. 하루에 약 20만 개의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2배로 증가하고 이제 저희 근무자들도 8시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2-3시간 더 잔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달 약 50만 개에서 100만 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데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일주일가량 이어졌던 이번 달 들어서는 주문량이 200만 개로 폭증했습니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급히 공장 직원 채용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국내 황사 마스크 생산량은 1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마스크 제조 시설 현장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식물도 있다는데요. 바로 이런 식물들입니다. 식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실험을 해봤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꽃이 아닌 녹색 식물들이 꽃시장 진열대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방문객들의 관심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녹색 식물로 향합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공기 정화 식물을 위주로.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손님들이 많이 찾는 식물들인데요. 이처럼 잎 뒷면이 주름질수록 공기 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잎 뒷면이 주름진 식물 가운데 파키라의 공기 정화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키라가 있는 밀폐된 실험방에 300 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를 넣었습니다. 4시간 뒤 관측된 미세먼지 수치는 109 마이크로그램. 같은 시간 빈 실험방은 174 마이크로그램까지만 감소했습니다. 효과적인 식물 5종에는 백냥금과 멕시코 소철 등도 포함됐습니다.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요. 기공의 크기가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돼서 제거됩니다. 농진청은 20제곱미터의 거실에 다 자란 이 같은 종의 식물 화분을 5개 정도 키우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열흘 전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 위원장 뜻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오늘 뒤늦게 공개됐죠. 절대 핵포기는 안 된다는 청원이었는데 북한에서도 김정은에게 반대가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강도적 입장은 사태를 분명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최선희 부상. 최 부상이 배포한 원고에는 군부와 주민들이 핵포기를 반대한다는 청원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천 통 보냈다는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부상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24일부터 베이징을 방문 중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수영 노동당 부위원장도 오늘 중국 베이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리수영 부위원장은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전통 우방인 라오스와의 유대 관계를 다지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하는 것은 흔히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춰 떨어뜨리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미국이 이번에 미사일 파편까지 제거하는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요격 실험이겠죠. 김윤정 기자입니다. 가상의 적군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 6,400km 떨어진 반덴버그 공군기지 지하 경납고에서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쫓아갑니다. 몇 초 후 두 번째 미사일도 같은 목표를 향해 추가로 날아갑니다. 두 기의 요격 미사일 중 첫 번째가 대기권 밖에서 1차로 격추하고 나면 두 번째 미사일이 남겨진 잔해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다시 타격합니다. 북한과 이란 등으로부터 날아오는 ICBM을 겨냥한 미 공군의 이번 실험은 세계 최초로 동시다발 요격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격 능력은 과거보다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미 본토를 타격하는 어떠한 수량의 탄도미사일이라도 공중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 서부까지 다다를 수 있는 화성 14형 등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프랑스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그동안 거리에 CCTV 설치에 비판적이었는데요. 테러를 몇 번 겪은 후에 이 CCTV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사생활 중 무엇을 택할지 프랑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정민 파리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경찰이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며 치안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La personne va dégrader le mobilier urbain, elle peut parler et lui dire monsieur arrêtez. Plus d'une centaine de caméras encore en plus. 엄격한 법치보다는 자유와 관용을 중시하는 것이 프랑스 전통이지만 빈번해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파리 시민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Ça m'a fait la confiance d'aller en promenade et tout ça parce qu'après le terrorisme et tout ça, pour moi c'est plus tranquille de savoir que 프랑스 전역에는 93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마을이 프랑스 전역에 6천여 곳으로 10여 년 사이에 15배가 늘었습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우범 지역에서는 설치된 CCTV가 파손되는 일도 자주 벌어지지만 주민들은 그나마 CCTV의 존재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Alors nous, on pense que c'est quand même un peu plus sécurisant, des quartiers un peu difficiles. 경찰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래보다 4m 높은 12m 높이의 CCTV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CCTV가 공개된 카페와 식당으로까지 확산되자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Pour les femmes le soir, c'est un petit peu dangereux, donc je trouve ça peut-être pas mal, mais faut pas non plus exagérer et en mettre à chaque coin de rue. Au moins à l'extérieur. Oui. Et à l'intérieur, je sais pas. Mais à l'extérieur, oui. 전국에서 얼굴 인식 CCTV가 도입된 곳은 남부 니스가 유일합니다. 3년 전 트럭 테러를 경험한 니스 이후에까지 얼굴 인식 CCTV를 확대하는 데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부진을 콘텐츠로 극복해보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콘텐츠 공룡들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매출 부진으로 실적 하락을 겪고 있는 애플. 한계에 부딪힌 아이폰 사업 대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Who have ever come together in one place to create a new service unlike anything that's been done before. Apple TV Plus. 애플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월 구독료를 내면 HBO 등 인기 케이블 채널들은 물론 오프라 윈프리와 스티븐 스필버그 등 헐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한 자체 제작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300억 원을 쏟아부은 애플. 아이폰과 같은 제품보다 좋은 콘텐츠를 파는 서비스 사업에 힘을 실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애플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7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업계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한 디즈니 등 콘텐츠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지난주 개막한 프로야구장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깜짝 놀란 눈치인데요. 첨단 기술이 야구에 접목되며 관중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인천 문학구장에 비룡이 날아들었습니다. 관중석을 날아다니며 포효하더니 전광판 위를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SK 와이번스가 개막전에 맞춰 구단의 상징인 비룡을 증강현실로 구현한 겁니다. 야구장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전광판입니다. 관중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광판인 바로 이 빅보드를 통해 용을 지켜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혹시나 언제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야구장의 증강현실을 접목시킨 독특한 이벤트에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MLB.com과 야후스포츠 등은 배울 게 많다며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LG와 KT도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야구 중계 서비스에 접목시킵니다. 시청자들은 야구를 볼 때 경기장 구석구석을 확대해서 보는 등 생동감 있게 관전할 수 있게 됩니다. 60대의 카메라를 통해 홈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실감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야구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팬들의 관전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채널A 미니 시리즈 극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응모작 500여 편 가운데 권희경, 박현진 작가의 귀족학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채널A는 당선작 5편에 대해 상금 8천만 원을 수여하고 실제 드라마 제작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TV 프로그램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응우옌 마인훈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방송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이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은 자국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봄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따사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7.6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내일은 중부 지역에 구름이 늘어나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8도, 대구가 6도, 강릉은 12도 등으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 대구는 22도로 계속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면서 낮에도 싸늘할 수 있겠고 시설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주변 점검 세심하게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황사용 마스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는 미세먼지가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딴 사람 같았습니다. 오랜 신념과 철학이랄 수 있는 생각을 많은 영역에서 뒤집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그동안 진화한 것이다. 또 학자와 장관은 다르지 않느냐. 오늘 했던 말이 임명장을 받은 후에도 통일부의 정책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